얘, 지수야. 사과가 이게 뭐니? 겉만 번지르르 하지. 속은 다 골았을 거다. 비켜봐. 내가 하나하나 다 눌러봐야지. 시장의 차가운 공기보다 더 시린 건 내 옆에 서 있는 시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잘 포장된 사과 박스를 거침없이 뜯어내며 상인의 얼굴을 붉게 물들이는 저 손길. 어머니, 이거 다 포장된 건데 이러시면 안 돼요. 제 만류는 시어머니의 고함에 묻혔고 저 멀리서 남편은 못 본 척 핸드폰만 뒤적거리고 있네요. 이 명절이 제 인생의 마지막 시댁 나들이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시어머니는 먼저 들른 생선 가게에서 사장님께 손질해달라고 한 내장까지 다 발라놓은 고등어를 갑자기 씨알이 작아 보인다며 안 사겠다고 억지를 부려 한바탕 소동을 피우고 온 터였습니다. 채소 가게에서도 콩나물 한 움큼을 덤으로 안 준다며 시장 바닥이 떠나가라 소리를 지르던 시어머니 덕분에 제 인내심은 이미 바닥을 보이고 있었죠. 사과 한 박스에 8만 원? 어머, 아줌마. 장사를 뭐 이렇게 해? 옆집은 6만 원이라는데. 여긴 왜 이렇게 비싸? 안 그래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시장통을 찢습니다. 듣는 사람 기분을 교묘하게 긁는 그 특유의 말투에 저는 옆에서 고개를 숙인 채 시어머니의 소매를 살짝 당겼어요. 어머니, 여기는 제사용 특상품이라 그래요. 크기부터 다르잖아요. 그냥 이거로 사요. 제가 결제할게요.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시어머니는 제 손을 뿌리치고 사과 가판대로 돌진했습니다. 이미 빨간 보자기로 예쁘게 포장된 8만 원짜리 사과 박스의 매듭을 거침없이 풀어버립니다. 예. 너는 돈이 남니? 8만 원이 누구의 이름이야? 아줌마, 내가 이거 좀 봐야겠어. 밑에 깔린 게 멍든 거면 어떡하냐고. 내 말이 틀려? 아이고, 손님. 그거 다 선별해서 담은 거예요. 포장해서 판매하는 건데 그렇게 뜯으시면 어떡합니까? 가게 주인이 기겁하며 달려왔지만 시어머니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사과를 하나하나 집어들더니 혹시 물은 곳이 있나 확인한다며 엄지손가락 끝에 힘을 꽉 주어 꾹꾹 누르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의 고집스러운 손가락 힘에 눌려 사과 껍질에는 본의 아니게 날카로운 손톱 자국들이 깊게 박혀버렸죠.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손톱이 사과 껍질 속으로 파고들 때마다 제 이성도 하나씩 바닥을 보이는 기분이었습니다. 명절 선물용으로 정성스레 포장된 박스는 이미 너덜너덜해졌고 시어머니가 누르고 지나간 사과 위에는 선명하게 반달 모양의 손톱 자국들이 깊게 남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마치 가시처럼 온몸을 찔러댔습니다. 이것 봐, 이거. 약간 말랑하네. 아줌마, 장사 이따위로 하면 못 써. 이거 곧 상할 거네. 이런 걸 8만 원이나 받아? 이 박스 말고 저기 구석에 있는 거 가져와 봐요. 어서. 시어머니는 이미 엉망으로 파헤쳐진 첫 번째 박스를 바닥으로 툭 밀쳐버리고 옆에 있던 새 박스의 포장끈을 손톱으로 긁어대기 시작했습니다. 상인의 눈에는 이미 분노가 서려 있었어요. 아니, 이거 봐요. 포장도 다 뜯어놓고 손톱으로 다 찍어놔서 사과가 다 망가졌잖아요. 이걸 누구한테 팔라고 그냥 가요? 멀쩡한 물건 망쳐놓는 거, 이거 영업방해예요. 이거 다 당신이 망쳐놨으니까 당신이 사요. 뭐, 영업방해? 이 아줌마가 손님한테 말을 뭐 이따위로 해. 내가 내 돈 내고 좋은 거 사겠다는데 뭐가 문제냐고. 시장은 순식간에 구경꾼들로 둘러싸였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제 등에 박히는 기분이었어요. 너무 창피해서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어머니, 제발요. 사장님,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다 살게요. 사과 박스 2개 다 저희가 가져갈게요. 제가 다급하게 지갑을 꺼내자 시어머니가 제 손목을 꽉 쥐었습니다. 미쳤어? 이딴 걸 왜 사?
기분 나빠서 안 사? 야, 가자. 아줌마, 많이 파슈. 장사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시어머니는 엉망이 된 사과 박스들을 그대로 방치한 채 제 등을 떠밀었습니다. 상인은 사과를 붙잡고 허망한 표정으로 소리를 질렀어요. 야, 이 아줌마야. 이거 다 이렇게 해놓고 어딜 가? 양심이 있어야지. 그때 저 멀리 차를 대고 오던 남편이 상황을 발견하고 뛰어왔습니다. 저는 남편을 보자마자 제발 이 상황을 끝내달라는 눈빛으로 매달렸어요. 당신, 이거 어떡해? 어머니가 박스 다 뜯고 사과 눌러놓으셔서 사장님이 화나셨어. 빨리 결제하고 사과 가져가자. 그런데 남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제 기대를 처참히 무너뜨렸습니다. 당신 왜 그래? 엄마가 물건 확인 좀 하겠다는데. 저 아줌마가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거 아냐? 엄마, 가자. 뭘 이런 데서 장을 봐. 수준 떨어지게. 그래. 아들아, 며느리가 글쎄, 저 사람이 소리 지르는데. 옆에서 저 사람 편만 들더라니까. 내가 얼마나 서러운지. 시어머니는 금세 눈시울을 붉히며 피해자 코스프레를 시작했습니다. 상인은 기가 찬 듯 헛웃음을 터뜨렸고 저는 그 중간에서 영혼이 증발하는 기분이었죠. 당신, 지금 그게 할 소리야? 저 사장님은 이제 저 사과들 못 판다고. 우리가 잘못한 거잖아. 야, 김지수, 적당히 좀 해. 우리 엄마가 원래 좀 꼼꼼해서 그래. 너는 왜 우리 식구를 자꾸 남들 앞에서 망신을 주냐? 가족이면 허물도 좀 덮어줄 줄 알아야지. 너는 왜 그렇게 남처럼 굴어?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았길래 그렇게 이기적이야? 순간 머릿속에서 이성의 끈이 팽팽하게 당겨졌습니다. 부모님까지 끌어들이는 그 오만한 태도에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떨려 나왔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어? 가정교육? 당신 지금 그 말을 나한테 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남이 영업장에 와서 이 난리를 피워놓고 사과 한마디 없이 도망가는 게 당신 집안 가정교육이야? 뭐라고? 어디서 말대답이야? 가자, 엄마. 말도 안 통해, 얘랑은. 남편은 제 어깨를 거칠게 밀치며 시어머니를 데리고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눈물을 삼키며 사장님께 사과 박스 2개 값을 결제했습니다. 사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다 살게요. 무거우니까 차까지만 좀 도와주세요. 무거운 사과 박스 2개를 뒷좌석에 싣기 위해 차문을 열자 차 안에서 핸드폰을 보던 남편이 창문을 내리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도와주기는커녕 제 손에 들린 박스를 보자마자 미간을 찌푸리더군요. 야, 그걸 진짜 샀어? 너 미쳤어? 엄마가 안 산다는데 그걸 왜 꾸역꾸역 실어? 당장 제자리에 갖다 놔! 창문 너머로 쏟아지는 남편의 비난과 에어컨 바람을 쐬며 저를 한심하다는 듯 쳐다보는 시어머니의 시선을 보니 머릿속이 아주 차갑게 식어버리더군요. 차 문을 쾅 닫고 타자마자 느껴지는 그 어처구니 없는 공기. 저는 조용히 뒷좌석에 앉아 떨리는 손을 맞잡았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아주 깊은 곳으로 가라앉는 기분이었어요. 너 설마 저거 진짜 16만 원 주고 산 거야? 생돈을 갖다 바친 거냐고? 어머니가 박스랑 포장 다 뜯고 사과도 손톱 자국 나게 다 눌러놓으셨잖아. 변상은 하고 와야 할 거 아냐. 뭐? 너 진짜 돈 귀한 줄 모르는구나. 그 사장이 소리 좀 지른다고 그걸 넙죽 다 사줘. 16만 원이면 우리 식구 며칠 식기인데 그걸 그냥 길바닥에 뿌려? 남편은 운전대를 쾅 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시어머니는 조수석에서 몸을 뒤로 돌려 뒷좌석으로 팔을 길게 뻗더니 제 옆에 놓인 사과 박스를 뻔뻔하게 뒤적거렸죠. 비싼 값을 하긴 하네. 이미 사온 걸 어떡하니? 예, 잘 됐다. 이거 한 박스는 연순에 보내자. 안 그래도 내가 뭐 보낼까 고민 중이었는데 이거면 되겠네. 시어머니는 제가 상인분에게 죄송하다고 하며 사온 사과를 당연하다는 듯 자기 딸 선물로 챙기려는 모습을 보니 더는 참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가 사과 상자로 뻗은 손을 차갑게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이거 어머니 드릴 거 아니에요. 제가 제 돈으로 변상하고 산 제 물건이니까 제 친정에 가져갈 거예요. 뭐? 너 지금 뭐라 그랬어? 며느리가 시댁 돈으로 산 물건을 마음대로 친정에 가져가? 사돈은 내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애가 이 모양이야? 아유, 그 집안 수준 보나 마나 뻔하지? 시댁 돈이라니요. 제 돈으로 제가 결제한 거예요. 어머니가 망가뜨린 거 책임지느라 제 돈 썼다고요. 친정 이야기까지 나오자 머리끝까지 뜨거운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인내심이 단숨에 박살나며 온몸이 부르르 떨릴 정도로 걷잡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나 하나 무시당하는 건 참아도 우리 부모님까지 건드리는 건 절대 용납할 수 없었으니까요. 야, 김지수. 너 지금 뭐라 그랬어? 너 제정신이야? 어디서 배운 버릇이야, 이게? 남편이 차를 갓길에 급하게 세우며 저를 잡아먹을 듯 노려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눈을 피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똑바로 그 한심한 눈동자를 쳐다봤습니다. 너 오늘 집에 들어가서 우리 엄마한테 죄송하다고 무릎 꿇고 빌어. 안 그러면 너랑은 끝이야. 알아들어? 니까짓 게 감히 우리 엄마한테 이따위 태도를 보여? 지금 우리 엄마 기분 상하게 만들고 니네 집 생각이 나? 너 진짜 이기적이다. 무릎 꿇고 빌기 전엔 우리 집 들어올 생각도 마. 남편의 입에서 니까짓것, 무릎 꿇어라는 단어가 튀어나온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관계는 오늘로 장례를 치러야 한다는 거려. 무릎 꿇어. 사과를 하라고? 당신이랑 어머니가 상인분들한테 해야 할 일을 왜 나한테 시켜? 그리고 당신 말대로 해. 우리 끝이야. 뭐? 너 지금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사과 박스 16만 원 때문에? 아니, 고작 사과 때문이 아니야. 나 그동안 당신이랑 어머니 어떻게든 이해해보려고 죽어라 참았어. 근데 우리 부모님까지 건드리는 당신이랑 어머니 보니까 이제 한계야. 나 더는 못 참아. 그냥 끝내. 남편은 이미 이성을 잃고 핸들을 쾅쾅 내리쳤습니다. 저는 싸늘한 눈으로 남편을 한번 훑어본 뒤 차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뒷좌석에서 사과 박스 하나를 힘껏 끌어당기며 마지막으로 그 두 사람을 향해 쏘아붙였습니다. 당신들이 그렇게 떠드는 그 잘난 가정교육이 남 귀한 줄 모르고 진상짓 하는 거라면 난 우리 부모님한테 상식 지키며 살라고 가정교육 받은 게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라고 생각해. 적어도 난 당신들처럼 남 괴롭히는 괴물로는 안 자랐으니까.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당장 사과 박스 안 놔? 너 진짜 내리기만 해봐. 그땐 정말 끝이야. 저는 그대로 차 문을 열고 내렸습니다. 아내한테 야야거리는 몰상식한 너 아주 대단한 효자 납셨어. 네가 그렇게 하는데 내가 너랑 살아줄 거란 착각하지 말고 그 잘난 효도 어머니랑 둘이서 평생 실컷 해봐. 난 오늘로 당신들 비위 맞추는 인생 졸업할 거니까. 어머니도 아드님이 그렇게 끔찍하게 챙겨주는데 앞으로는 둘이서만 장 보러 다니세요. 죄 없는 상인들 피 말리지 마시고요. 이 사과는 우리 부모님 드릴 거니까 손끝 하나 대지 마세요. 남편이 뒤에서 고함을 치며 저를 불렀지만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반대 방향으로 걸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시댁 단톡방을 나갔고 남편의 번호는 차단했습니다. 눈물이 흐를 줄 알았는데 오히려 시원한 공기가 들어오는 기분이었어요. 거리에 보이는 명절의 풍경이 더는 지옥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시원하고 가장 고요한 설날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만의 따뜻한 조언이나 다른 생각들도 자유롭게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괜찮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 이야기 로그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정말 큰 응원이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